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 3조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부산 북항 재개발의 개요 등에 대해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북항 재개발 마스터 플랜이 확정된 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오페라 하우스, 마리나 및 친수공원, 부지조성 공사 등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추후에 상업 업무지구 등에 들어설 건물들의 상품 특화 방안, 북한 재개발 사업 부진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배후 지역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 접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예시도는 화면과 같습니다. 첫 순서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 중 상업, 업무, 랜드마크 부지 건물의 특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랜드마크 부지는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지원 부지로서 높이 제한이 없어 북항 재개발 성패를 좌우할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우며 현재 민간 사업자 공모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한 건물 특화 방안을 뉴욕 허드슨 야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특화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허드슨 야드 등 맨하탄은 부동산 개발로 핫한 동네입니다. 마침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이곳에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자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2조 창동개발 프로젝트 팀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뉴욕시가 만든 공공기관에서 세제 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파격적으로 제공한 점이 이 사업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북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도 이같이 과감한 혜택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용적률 인센티브 선례도 있고, 가덕도 공항 신설, 2030 엑스포 유치 등 현 박형준 부산시장의 적극적인 개발 의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서의 건축물이 단순히 사무공간인 오피스가 아닌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 상품으로서의 작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허드슨 야드에서의 벤치마킹 할 만한 것 몇 가지를 추천해 봅니다. 먼저 103층짜리 솔티 허드슨 야즈라는 건물입니다. 400m에 달하며 10 허드슨 야즈라는 빌딩과 함께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뉴욕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들어갈 때 20m 높이의 탁 트인 로비로 유명합니다. 사진에서처럼 공중 조형물 설치와 함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건물 100층에는 엣지라고 칭해지는 24m 돌출된 데크가 있어 전망대로 사용되고, 일부 구간은 투명으로 제작하여 350m 높이에서 아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티 크라임이라 불리우는 액티비티 스포츠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망대의 유리가 밖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포토존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랄 뉴욕이라는 66층짜리 상업시설입니다. 이 빌딩은 계단형으로 외벽을 돌고 있는 테라스가 특징적인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최상부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 하부 상가층과 중간 상부 오피스층을 돌고 있는 테라스 계단층이 특징적입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층마다 테라스를 카페, 식당 등 다양하게 특화하여 이용함으로써 지역의 명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딩 숲속 자연을 형상화한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 밖에도 꼭대기층을 등대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불을 밝히거나 솔티야드의 101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을 서서히 회전시키는 등의 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드슨의 명물 벳셀입니다.
베셀은 공공광장 구조물이자 전망대로 16층 46m 높이의 구조물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성지로 유명하고 뉴욕 최고의 전망대이자 핫플레이스입니다만 이 좋은 곳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안타깝게도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건물 특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지난 시간 교수님께서 코멘트 주신 북항 재개발 부진의 접근성, 달리 말해 걸어서 이동하고 연결될 수 있는 흐름의 측면에서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사례로 지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설명 주신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JR 오사카역과 4개의 업무지구, 상업지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건물 내부에는 스카이라이트를 받으며 지나갈 수 있는 대로에 양 옆으로는 자연스러운 접근이 용이하게끔 동선이 고려된 경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유동인구가 편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상업지구 활성화를 촉진시키게 되는데 이는 2030 엑스포 유치와 그 후 동부가 물류 중심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북항 재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사카 비즈니스 파크입니다. 5개의 슈퍼블록으로 이루어진 오사카 비즈니스 파크는 업무용 빌딩, 숙박, 콘서트, 방송국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주간 활동 인구는 약 10만 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배경엔 내부 공간을 집약적으로 개발하고 도로를 최소화하는 입체적 개발을 이룩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피스 이용자를 위해서 단지 내 공중 보행로를 설치하고 단지 내 연결은 지하로 연결하였으며 주차장과 도로를 1m 정도 단차를 두어 단지 이동 차량과 주차 공간을 분리하였습니다. 지하와 반지하 부분은 빌딩과 주차 빌딩을 포함해 모든 입구를 연결하는 형태로 설계하였고 입체 보행로로 연결된 건물은 2층이 중심지로 활성화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모델 역시 북항 재개발 지구 내 접근성 강화하기 위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성공 사례라 불리우는 해외의 입찰 개발 사례 또한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도로의 위아래를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사람, 건물은 지상에, 차는 지하로 다니는 다양한 형태의 구상을 할 수 있겠으며 이는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 통합환승 통합개발, GTX-C 청량리역 환승센터, 용산 정비창 등 여러 사업에서 구상되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북항 재개발 사업 역시 다른 지자체의 추진 경과와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허드슨 야지의 하이라인 사례 또한 참고할 수 있겠는데 허드슨 하이라인은 폐쇄된 고가철도를 활용해서 꽃과 나무를 심고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것으로서 건물 간 접근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걷고 싶은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항 재개발을 조금 더 큰 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부가 물류의 중심, 물류 기차 기지로서 상해, 오사카 등과 경쟁을 하는 세계적인 항만 개발인 점을 고려하여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후 지역까지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주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